이미 배드 크레딧이 됐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잡도 잃어버려서 모기지도 못 갚았고 또 뭐 이제 크레딧 카드 빚도 있고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새로 빌드업하는 게 어려운가요? 새로 빌드업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크레딧 점수가 낮아지는 이유 그거를 복귀해봐서 반대로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콜렉션 어카운트 있다 하면은 거기다 전화해서 딜을 해서 좀 낮춰서 페이오프를 하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가 많다면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리밋이 좀 높은 게 있다면 좀 낮추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크레딧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그럼 몇 년 걸리겠네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전에는 뭐 한 몇십 년 전에는 한 20년쯤 전이니까 뭐 크레딧 교정해드립니다 하면서 막 신문에 내고 그런 것도 있어요. 신문에 그래요? 광고에 나오던데. 2008년 우리가 아니 지금도 있어. 있어요? 신문 광고. 근데 그때 보니까 저는 뭐 그건 안 했는데 그 뭐 약간 편법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해갖고 그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데 나중에 그게 다시 뜨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그 디스핏을 해갖고 좀 딜릿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뱅크럽시를 했어. 그러면 이제 크레딧이 바닥이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빌드업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면 없어져요? 아직 뱅크럽시는 네. 디스차지 데이트부터 네. 그냥 그 컨벤셔널로는 7년 후면 괜찮고 그 FH에는 2년이면 돼요. 2년 후면 돼요. 뱅크럽시에도 2년에 뭐가 된다고요? 2년만 지나면은 주택임자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야. 예, 집을 살 수 있어요. 집 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거 뭐 그 히스토리 있어갖고 나한테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론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그 은행의 재량에 따라서 아마 만약에 그 비즈니스가 워낙 스트롱하면은 그런 게 있어도 해줄 거예요. 그 커머셜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자, 이제 조앤이 크레딧 점수가 850점이에요. 그리고 미숙언니가 750점이라고 치면 이 두 사람이 집을 살 때 이자가 다를 수 있을까요? 704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몇 점부터인지 궁금해요. 740점부터는 다 똑같아요. Tier 1이라고 하지. 740부터 850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언니가 700점이야. 그러면 740부터 720, 20점씩 해서 그게 이자가 나빠져요. 네, 이자가 나빠져요. 근데 그게 또 얼마 다운하냐에 따라서도 틀려져요. 만약에 700점인데도 40% 다운하면 상관없어요. 론 투 밸류가 60%면은 크레딧 점수에 상관없이 똑같아요. 이자가. 은행이 손해볼 일은 없잖아. 네, 40% 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 40%의 다운페이조차도 영향을 못 주는 거는 620점 이하라는 건가요? 그럼 융자가 아예 안 돼서. 융자가 아예 안 돼요? 융자 안 해줘요. 컨벤셔널로는. 40%를 다운해도 620점이 안 되면 컨벤셔널은 안 아까 돼요. 그랬잖아요. 미니멈이 그러니까 620점이라는 돼요. 얘기야. 아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신작가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서 이 시작하는 때야. 그럼 300점부터 시작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 미니멈이 300이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은 점수가 아예 없다는 건가요? 뭔가 시작점이 있을까요? 리포트가 안 됐으면 아예 없죠. 제로죠. NA로 아예 나와요. 그냥 NA. non applicable. 근데 시작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어 카드 같은 걸로 시작하잖아요. 조그만 거 뭐 몇백 불짜리 그럼 시작이 한 600 몇 점. 좋지 않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빵빵한 크레딧 라인에 조인하잖아요. 제 식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얹었더니 756이 딱 뜨더라고요. 그 라인 했더니 바로 한 3개월 만에. 740 이상이 돼버린 거네. 네,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다시 자기 온 크레딧 카드를 열었죠. 그러면 미국 사는 우리 보통 평균의 크레딧은 도대체 몇 점 정도 돼요? 근데 요즘은 한국 분들은 740점 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관리를 잘 굉장히 하신다는 좋으세요. 거지. 네. 진짜 700점 이하 보는 게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크레딧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빌드업이 된 세대고 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비즈니스가 아니면 사실 크게 돈 빌릴 일이 없는데 이제 우리 젊은 우리 PD들은 특별히 크레딧 이 신용에 대해서 우리 물어볼 말이 있나? 나오셨을 때 우리 충분히 활용해야 돼.
만약에 크레딧 라인이 2,000불이면 그러면 한 달에 그 이론적으로는 4,000불을 써도 매번 1,000불 쓰고 1,000불 바로 그날 내고 1,000불 쓰고 1,000불 바로 내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면 크레딧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이니까 그걸 페이오프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여행을 오셨는데 데비트 카드로 쓰는 것보다는 똑같은 돈이지만 그날 쓰고 그날 갚아버리면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그것도 크레딧 라인보다 많이 쓰면 그 크레딧에 영향이 가거나 나중에 리포트를 뽑을 때 영향이 가는지 궁금해요. 크레딧 리밋이 2,000불인데 한 달에 4,000불 썼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쓰고 1,000불씩 근데 내일 갚는 거지. 갚았으면 바로바로? 상관없어요. 갚았으면 상관없어요. 바로바로. 야, 난 저거 처음 듣는 얘기야. 오. 와, 그러니까 Smart. 크레딧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어차피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걸 데뷔 카드로 쓰는 게 아니라 2,000불짜리를 가지고 오늘 1,000불 쓰고 갚아버리는 거야. 그럼 포인트는 쌓이고 신용은 그냥 유지되고. 크레딧 카드 오픈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나는 대학교에 있을 때 그 스튜던트 크레딧 크레딧 카드 카드고. 만들게 해줘서 그걸로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하면서 하나 더 오픈하고 크레딧 카드 만드신 지 1년 정도 지나신 거면 전화해서 크레딧 리밋 올려달라 그러면 돼요. 2,000불이면 나 이거 크레딧 카드 리밋이 적어서 좀 쓰기가 불안하다. 한 5,000불 정도로 해달라 하면은 5,000불 정도는 해줄 거예요. 오래됐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레딧 매일 그거 갚는 거. 그렇지. 크레딧 빌드업에도 더 좋지. 그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크레딧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크레딧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모기지 페이먼을 잘하느냐, 그 다음에 자동차 페이먼을 잘하느냐,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페이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결국은 게임. 왜냐면 모계지를 하는 사람한테는 모계지겠고 뭐 이게 그렇게 좀 아까 말씀 그럴 수도 있어요. 차 융자할 때는 이 사람이 차 페이먼한 크레딧 히스토리가 있는지 그걸 보고 아마 또 그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렇게 바보같이 해갖고 이제 집 모기지를 놓쳤다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몇 년이 1년. 지나야 1년. 1년? 네. 아, 라스트 10, 아니 12개월 안에. 기다리지. 언니는 절대 안 기다려. 질문이 생겼어요. 네. 질문. 그 이제 사람들이 자기 크레딧 그 관리하면서 크레딧 카르마라는 걸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크레딧카르마.com. 예. 집 융자할 때 우리가 쓰는 그 크레딧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100% 신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집 융자 할 때 나 크레딧 점수 얼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막상 뽑으면 좀 달라. 예. 근데 이제 왜 크레딧 그 점수를 자주 뽑아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말하는 크레딧카르마닷컴 같은 것도 거기에 그거는 안 나와요. 예. 다행이다. 그게 이제 그거죠. 이렇게 전문용어로 저희가 소프트풀 한다 그러고 네. 하드풀 한다는데 네. 저거는 소프트풀에 소프트풀.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내 크레딧에 혹시 이게 안전이 잘 가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서 뽑아보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요즘 뭐 은행에서도 좀 뽑아보는 그러니까 뽑아주는 트라이를 데 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좋죠. 오히려 네. 차를 살려고 해본다든지 무슨 융자 관련한 데 가서 뽑으면 가장 정확하거든. 정확하게.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번 뽑아서 크레딧이 나빠지. 그 정도는 아니고 1년에 한 번은 상관없어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괜찮아요. 예. 그것 가지고는 상관없어. 근데 이제 근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크레딧을 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은 뽑아서 혹시 누가 내 아이덴티티 캡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몇 번 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꼭 나중에 반드시- 발견돼. 저는 이제 그 세입자 들어올 때 크레딧을 뽑아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좋은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러면 이제 제가 뽑은 크레딧 리포트를 얘한테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여주면서 이거 때문에 네가 점수가 나. 어떤 애들은 컴플레인을 하거든. 내가 왜 디클라인이야? 그래 그러면 오케이 그럼 사무실에 와서 이제 크레딧 리포트를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낮고 이래서 우리가 네 어플리케이션 못 받는다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뭔가가 거기에 들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네가 확인해서 이걸 커렉션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네가 집도 사고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꼭 그 사람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하여튼 도용됐으면 상당히 복잡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쓴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해?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디스퓨트를 하죠. 그렇죠. 네, 디스퓨트를 해서 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면 거기서 또 빼주기도 하잖아요. 디스퓨트하는 폼이 있어요. 구글로 해서 보면 해서 디스퓨트 하면은 누구랑 디스퓨트를 하는 거예요? 그 트랜스유니언 에코팩스 네. 거기다. 거기에 거기에다가? 리포팅 돼 있는 거기다가 이건 내가 메일로 아니다? 해서 이건 근데 내가 아니라 그럼 믿어요? 아니, 그 사람들도 인베스티게이트 하죠. 그렇죠. 그래서- 프루프 다큐먼을 같이 보내야지. 그럴 때는. 근데 하여튼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크레딧을 체크해 보는 게 좋다. 그리고 크레딧 점수 관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빌드업 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맞아요.